안녕하세요. 연극 배우 차이입니다. 자, 오늘 뮤지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선생님 한 분을 모셨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배우 박선옥입니다. 오늘 재밌는 수업 여러분들과 함께 뮤지컬에 관련돼서 수업을 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대신해서 이렇게 박선옥 선생님한테 여러 가지로 물어볼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박선옥 선생님이 책을 내셨어요. 근데 이 제목이 뮤지컬 연기 이제 단계별로 배운다예요. 우리가 보통 뮤지컬을 한다 그러면 이제 AR 같은 거 하나 정해갖고 들어보고 네. 그거 들어보고서 막 무조건 따라하면서 연습하고 네네. 그렇게 해서 뭐 오디션을 본다든지 아니면 시험을 본다든지 그런 방법을 많이 쓰거든 주목국으로. 네. 근데 그랬는데 이게 단계별로 배운다라는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선옥 선생님을 특별히 초청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방송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거의 다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노래 좀 좋아하고 춤 좀 추고 네. 그러면 이제 뮤지컬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면 뮤지컬 배우가 되는지부터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훈련해야 돼요. 훈련이라고 하는 예술 활동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라는 예술활동. 야, 예술활동 이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너무 좋은 말이에요. 왜냐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면 견디기 힘든데 네. 이 또한 내가 예술활동이라고 생각하면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뮤지컬을 이제 훈련에 의해서 했어. 그러면 이제 오디션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최종 목표가 오디션이고 오디션을 통해야지만이 작품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우리 그 친구들이 1차 서류에서 많이 떨어지잖아요. 왜냐하면은 대학에서 이미 뭐 이렇게 한 거는 전혀 쓰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뭐 어느 정도 경험이 있어야지만 그 메인 같은 데서는 1차 서류에서 이제 떨어지니까 그 고민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그 1차 서류 합격하려면 어떻게 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조금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실까요? 네, 보통 1차 하면은 일단 서류 접수를 먼저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력서를 받게 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오디션을 보겠다고 하는 곳에서 또 만들어 놓은 양식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양식대로 또 쓰지 않아도 안 보고 탈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 양식대로 쓰는 예. 것도 중요하고 첫 예. 번째로. 근데 예. 그 양식이 또 어떤 그 뭐랄까 단체나 제작사나 네. 이런 데서 또 본인들이 또 만들어 놓은 양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딱 예, 예. 무슨 규격 봉투처럼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예, 예. 또 양식이 없이 알아서 자유롭게 이제 쓰라고 할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는 일단 무조건 하고, 자, 사진도 이제 자기 얼굴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는, 네. 거기서 이제 무슨, 물론 이제 보통 보면은 어떤 화보 찍듯이 무슨 자세를 취하다거나 뭐 이상하게 이렇게 너무 뭐 포샵 진하게 하고 이런 거? 꼰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포샵을 한다거나 아니면 화장을 진하게 한다거나 그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내추럴한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은데 앞머리도 좀 정돈하시고 그래서 자기 얼굴을 드러내게끔 네. 이렇게 한 상반신 정도로 찍는 게 가장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옆에다가 자기의 이름과 그 다음에 연락처를 가장 먼저 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활동했던 거, 예. 활동했던 경력, 그거를 이제 보통 요즘은 가장 최근 거부터, 옛날 거부터 이렇게 쓰지 않고 최근 거. 거부터, 예, 최근 거부터 이렇게 쓰고 거기에 무슨 자기가 어떤 역할을
배역 맡았던 거랄지 그것을 어느 극장에서 어느 단체랑 했는지 그 정도도 다 이렇게 기입을 상세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데는 그걸 요구하기도 해요. 음역대 본인의 음역이 뭐냐, 소프라노냐, 네, 소프라노냐, 엘토냐, 뭐 테너냐. 그러려면 본인이 이력서를 쓰기 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자기 본인의 유형을 알아야 돼요. 자기 스스로가 내 개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오디션을 봐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서울시 뮤지컬단에 들어가신 거잖아요. 네네. 지금 소속돼 있는 데가. 네네. 그럼 어떻게 오디션 절차를 밟았는지 그거 좀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때는 제가 뭘 봤냐면은 시창 청음도 봤고요. 시창, 네. 청음, 시창 청음도 봤고 거기서 내준 그 지정곡, 그리고 또 내가 준비한 자유곡, 그리고 무용으로는 발레, 한국무용, 재즈 세 가지 다 봤고요. 세 가지 다 봤어요? 네. 오,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연기. 연기. 예, 연기, 자유 연기 뭐 이런 걸 준비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심사위원 선생님들께서 이제 요구를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특기나 좀 더 자기의 어떤 개성을 좀 돋보일 수 있는 거. 자기가 그러니까 일상의 자기 모습이 아니라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최고치로 보여줄 수 있는 나의 가장 멋진 모습을 하나 이제 특기로 갖고 계셔야 되고요. 그런 특기가 있으면 유리하다 이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다 됐어도 면접에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또 면접. 최종 면접. 중요하네요. 특히 면접 같은 데에서는 뭐냐면은 그분들은 그걸 알아보세요. 뭐냐면 이 친구랑 했을 때 까다로울 수 있다, 좀 어려울 수 있겠다 하는 거를 봐요. 성격을 보는 거네요. 성격이나 인성. 굉장히 중요한 얘기네요. 같이 작업을 했을 때 좀 무리가 있겠다 없겠다 그걸 사실 보는 거거든요. 면접에서는. 우리 친구들이 이걸 되게 좀 명심하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인상을 갖고 자기가 굉장히 그 순간에 면접을 보든 오디션을 보든 간에 집중력을 갖고 또 거기에 진실성, 정말 진실성 그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항상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것도 절박함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거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뭐 자기의 개인사나 이런 거 그런 거 신경 쓰면 안 됩니다. 일단 오디션을 봐서 사실 오디션이라는 거는 일단 그 오디션을 보겠다고 이제 개최한 곳에서는 생각하는 게 이제 재능 있는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내지는 그 작품에서 그 필요한 캐릭터 때문에 하기도 하지만은 우리 배우들은 사실 뭐 극장이든 영화든 방송이든 광고든 일자리를 얻기 위한 가장 그 좋은 방법이 오디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디션에 나이 많은 사람은 왜 못 보는 걸까요? 저 오디션 보고 싶어요. 항상 나이 제한이 좀 있죠. 그러니까 나이 제한 이거 진짜 못마땅해. 그래서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외국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지 상관없이 않는데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그게 그런데 그게 이제 저변에 어떤 뭐가 깔려 있냐면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많은 사람들을 좀 대하기가 어려워서 대하기가 어려운 것도 있고 마음대로 부리지 못해서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 그렇게 말을 편하게 우리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럼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십니다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런 나이 많은 사람 괜히 뽑아다 대우해주기도 그렇고 무시하자니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서 안 뽑는 거네요. 그리고 전체 이제 팀워크를 봤어도 이제 연령대별이 있잖아요. 뭐 연령대가 예를 들어서 뭐 40대가 제일 만약에 높은 연령이다 그러면은 뭐 40대 이상 처음 뽑는 사람을 40대 이상 뽑으면은 좀 이렇게 팀워크에도 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뮤지컬단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들어가서 아예 나이 먹을 때가 쭉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있지만 새로 나이 먹은 사람 뽑는 거는 좀 어려움이 있다 이 얘기네요. 근데 저도 30 넘어서 오디션 30 넘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들어갔거든요. 뮤지컬단에 들어간 건데. 근데 거기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모두가 나를 주목했었어요. 저 나이 든 여자는 왜? 그리고 밖에서 저렇게 경력도 있는 사람이 여기 왜? 그래서 약간 그 기싸움이 있었죠.
뭔지 거기도 알겠어요. 무슨 그 왜냐면 전통이라고 다 하는 게 텃세. 20대인데 30대가 들어오니까 예. 뭐지? 이런 근데 이제 그렇게. 신단원이고 당연히 후배이어야지 자기네들이 또 편하고 그런데 아. 이거는 분명히 이 단체로는 후배인 것 같은데 후배는 아니고 또 나이 많은 언니고 그런데 또 오자마자 이제 또 거기서는 항상 배역 오디션을 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오자마자 또 어떻게 해서 또 제가 배역 그걸 따고? 하니까 함께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나이라든지 서로의 어떤 그런 조합 같은 게 참 이렇게 어려움은 있어요, 그죠? 모든 요소들이 다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종합 예술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혼자만 잘라서 되는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같이 팀워크를 네. 이루어야 되는데 그렇지. 그 팀워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나이에도 좀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 경력이나 아니면 이제 또 여기 단체 전체 분위기에 응? 맞는지 그러니까 그 면접이라는 것이 아 저 사람 해서 무슨 문제가 생길 거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희한하게 그걸 딱 알아봐요. 그런 사람을.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친구들이 그래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사람을 판단하지? 그러니까 그 대사 하나에 노래 하나를 보고 아니면 특기 하나를 보고 어떻게 나를 판단할 수 있지? 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그쵸. 해요. 예. 근데 전문가들은 사실 딱 보면 알아요. 느낌적으로 아는 건 있잖아요. 가끔 속아서 한 명씩 뽑기도 하지만. 근데 대부분은 좀 그때 알고 뽑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눈이 보면 알죠. 예, 뭔가 네. 이렇게 정확한 건 있죠. 근데 네. 친구들은 그거를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디션장에는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엄숙해요. 시간 제한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한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그 짧은 주어진 시간에 자기의 최고치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또한 능력으로 보는 거죠. 예. 그렇구나. 네. 그러면 그래도 이제 뮤지컬단에 소속이 되면은 그래도 이제 때마다 이제 월급은 나오는데 생계는 유지는 좀 돼서 그거는 좋네요. 네, 그 생계 유지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럼 생계 편하게 하려고. 근데 이제 원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없는 그런 또 단점은 있겠네요. 당연하죠. 근데 다른 데 오디션을 봐서 뭐 합격해서 할 수 그런 게 가능한가요? 소속이 돼 있으면? 가능하긴 해요.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대신 이제 단체 활동이 1순위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비어있는 시간에 할 수 네, 있다? 그렇죠. 단체 활동이 일단 우선이기 때문에 단체 스케줄이 있으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바뀔 걸 하지 말아야죠. 본인이 알아서. 예. 그건 본인이 알아서. 근데 비는 시간이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이제 휴가 기간. 예. 사실 또 휴가 기간에는 모든 공연계가 또 요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 그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게 한꺼번에 몰리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 선택의 범위가 물론 많지는 않지만 단체 작품 하면서 피해 안 주면서 그런 식으로 틈틈이 외부 작품 한 2작품씩 1년에 한 2작품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뮤지컬 오디션에 합격을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하죠. 그러니까 면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최고의 중요한 건 실력인데, 그러니까 뮤지컬 어쨌든 실력을 키울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이제 이 책에 단계별로 이렇게 훈련하는 방법이 있지만 좀 더 기초적으로 조금 핵심적으로다가 조금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실력을 키우려면 제일 먼저 뭘 해야 될까요?